박혜강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박용만을 병보석으로 빼내려면 100억이 필요했다. 손대우는 돈을 가져오기 전까지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장기수선 충당금 178억을 손에 넣으려던 계획은 이미 이충원에게 들켰다. 돈을 빼내는 순간 박혜강뿐 아니라 가짜 가족 모두가 공범이 된다. 혜강은 결국 더 위험한 길을 택했다. 돈을 훔치는 대신 돈의 주인에게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이충원의 금고지기가 될 생각이다. 제 길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형님,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럼요? 금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충원이 움직이는 검은 돈의 규모만 알아내면 100억을 마련할 수 있다. 손대훈과 이충원을 동시에 잡을 약점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충원의 금고지기가 된다는 것은 그의 돈만 관리하는 일이 아니었다. 불법으로 모은 돈을 숨기고 명의를 나누고 필요하면 죄까지 대신 뒤집어 써야 했다. 제 길이 혜강을 막아섰다. 형님, 이충원 금고지기 한다는 거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이 있었냐? 이번에는 다릅니다. 서 회장이 왜 갑자기 사라졌겠습니까? 혜강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트루밸류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서강원은 이충원의 금고직이었다. 관리비 비리와 각종 수의 계약을 주도했지만 혜강에게 회장 자리를 빼앗긴 직후 자취를 감췄다. 아파트에는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말만 남았다. 하지만 출국 기록도 없었다. 혜강은 휴대전화를 들어 경남에게 전화했다. 일단 서 회장부터 만나보자. 서 회장요? 집부터 확인해. 잠시 후 서강원의 집 앞에 도착한 혜강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주쳤다. 서 회장 어디 갔습니까? 해외여행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혜강은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다. 여행을 떠난 사람의 집이라기에는 이상했다. 신문은 하루치밖에 쌓이지 않았고 현관 앞 화분의 흙도 마르지 않았다. 누군가 계속 이 집을 관리하고 있었다. 경남이 복도 끝을 살피며 다가왔다. 형님, 주차장에 서 회장 차가 그대로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메모리 카드만 빠져 있습니다. 제 길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출입 기록을 가져왔다. 서강원이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나간 날 그의 출입카드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관리동 비상계단에서 사용됐다.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었다. 혜강은 서강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문을 열면 불법 침입이 된다. 무엇보다 이충원이 기다리는 행동일 수 있었다. 대신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서 회장님이 여행 가는 거 보셨습니까? 옆집 주민은 고개를 저었다. 여행이요? 큰 가방도 없이 나갔는데요. 누구랑 나갔습니까? 검은 양복 입은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 회장이 직접 따라갔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혜강은 더 묻지 않았다. 서강원은 떠난 것이 아니었다. 끌려간 것이었다. 그 시각 강아리는 언니 강하정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다. 변호사 시험에 또 떨어졌다는 사실을 숨긴 지도 오래됐다. 변호사인 척하며 박혜강의 아내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리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변호사 시험, 불합격 통지서와 박혜강이 작성한 역할 대행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하리는 걸음을 멈췄다. 하정이 애써 차분하게 물었다. 이게 뭐야? 언니가 왜 그걸 갖고 있어? 그게 지금 중요해? 하리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내 물건 뒤졌어? 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뒷바라지 할 테니까. 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언니한테 무슨 돈이 있는데? 내가 빌려서라도 해줬을 거야. 그래서 또 뭘 하려고? 하정의 얼굴이 굳었다. 하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나 대학 보내려고 대출받고 로스쿨 보내려고 집 보증금까지 뺐잖아.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이번에도 나 때문에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데? 하정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만큼은 동생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그 말이 하리의 상처를 건드렸다. 언니는 늘 희생했고 하리는 그 희생을 먹고도 변호사가 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또 다른 부담처럼 느껴졌다.
하리는 결국 가장 모진 말을 골랐다. 강하정. 하정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동생을 바라봤다. 너 그냥 내 인생 살아. 뭐? 내가 언제 뒷바라지 해달라고 했어? 하리야. 언니가 나한테 해준 거 전부 언니 선택이었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널 위해 산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하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고맙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다. 응. 부담스러웠어. 하정은 동생의 뺨을 때리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계약서와 불합격 통지서를 가지런히 정리해 하리에게 내밀었다. 그럼 나가. 언니. 내 인생 살고 싶다며. 가. 하리는 현관 밖으로 밀려나듯 나왔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면 사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리는 끝내 손을 내렸다. 갈 곳은 하나뿐이었다. 늦은 밤, 박혜강이 서강원의 행적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하리가 찾아왔다.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지나치게 태연했다. 박혜강 씨. 무슨 일입니까?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거실에 있던 큰둥이와 경남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재길이 해강과 하리를 번갈아 봤다. 멜로드라마 둘이? 해강은 재길을 노려본 뒤 현관문을 더 열어줬다. 들어와요. 왜 안 물어봐요? 말하고 싶었으면 들어오면서 했겠지. 하리는 신발을 벗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해강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수건과 물을 건넸다. 경북이가 방에서 나와 하리에게 달려왔다. 엄마, 오늘 여기서 자. 하리는 아이 앞에서 겨우 웃었다. 응. 오늘만. 내일도 자면 안 돼? 그 말에 하리의 웃음이 무너졌다. 해강은 경북이를 큰둥이에게 보냈다. 경북이 양치부터 시켜.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자 해강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언니가 알았습니까? 하리는 물잔만 내려다봤다. 시험 떨어진 것도요. 계약한 것도? 전부요. 그래서 싸웠고. 하리는 대답 대신 물을 마셨다. 해강이 낮게 물었다. 언니한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이요. 사과하면 되겠네. 그게 그렇게 쉬워요? 쉬운지 어려운지는 모르겠고. 해강은 하리의 눈을 바라봤다. 안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하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본인은 사과 잘해요? 해강의 입이 닫혔다. 박용만에게도 자신을 따라온 동생들에게도 제대로 사과해 본 적이 없었다. 하리는 눈가를 닫고 일어났다. 괜히 물어봤네요. 해강은 돌아서는 하리를 붙잡지 않았다. 다만 방으로 들어가는 하리의 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다음 날 해강은 박용만의 병보석을 협상하기 위해 손대훈을 만났다. 손대훈은 서류를 읽는 척하며 해강을 세워뒀다. 용만이 형님, 병보석으로 먼저 풀어주십시오. 진단서가 부족한데. 형님 상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사야. 해강이 손대훈의 책상 위에 손을 올렸다. 돈은 마련합니다. 언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손대훈이 서류를 덮었다. 돈 갖고 오고 얘기하자. 그 전에 형님 잘못되면? 그건 박용만 팔자지. 해강의 눈빛이 달라졌지만 손대훈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분노는 돈 있는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사치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주먹이 아니라 100억이다. 해강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손대훈을 건드리면 박용만의 병보석은 더 멀어진다. 손대훈은 해강이 돌아서자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이충원한테 붙을 생각이라며. 해강의 발이 멈췄다. 자신이 측근들에게만 말한 계획이었다. 손대훈은 웃으며 펜을 돌렸다. 그 사람 돈에 손대려면 목숨 하나로는 부족할 텐데. 해강은 돌아보지 않았다. 내 목숨값은 내가 정합니다. 그럼 박용만 목숨값은? 해강은 대답 없이 방을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재길이 다가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돈부터 가져오란다. 손대훈 부장이 박용만 형님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강도 같은 생각이었다. 병보석을 허가할 권한은 손대훈 혼자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손대훈은 100억을 가져오기 전에는 어떤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다.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누군가 손대훈을 통해 해강이 돈을 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박해강이 돈이 필요했구나.
이충원은 이미 모든 보고를 받아보고 있었다. 박용만의 구속, 손대훈이 요구한 100억, 장기수선 충당금 178억, 서강원의 실종까지.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해강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생각입니까? 충원은 해강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다. 우리 서 회장님은 내 금고직이었어요. 서강원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금고직이의 단점이지. 충원은 사진을 손끝으로 밀어냈다. 금고보다 입이 먼저 열릴 수 있다는 것. 박해강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지. 충원은 해강을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해강은 아무런 자료도 들고 가지 않았다. 충원이 와인잔을 내밀었지만 받지 않았다. 내 금고지기가 되고 싶다고? 100억이 필요합니다. 솔직해서 좋네. 대표님도 솔직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서 회장이 사라졌으니까. 충원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사라지다니. 여행 갔어요. 차도 그대로고 출국 기록도 없습니다. 남의 뒷조사를 하는 습관이 있나? 돈 받을 사람이 사라지면 찾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충원은 흥미롭다는 듯 해강을 바라봤다. 박해강을 믿으십니까?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이 묻자 충원은 해강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믿을지 말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충원은 서류 봉투 하나를 해강 앞에 내려놓았다. 안에는 아파트 난방 설비 교체 계약서와 비자금 계좌 일부가 들어있었다. 계약 상대는 서강원이 만든 유령업체였다. 공사비 60억 가운데 실제로 사용된 돈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나머지는 여러 계좌를 거쳐 사라졌다. 충원이 말했다. 사라진 31억을 찾아와요. 기한은? 내일 자정. 못 찾으면요? 충원은 미소를 지었다. 서 회장이 왜 해외여행을 갔는지 알게 되겠지. 해강은 봉투를 들고 일어났다. 찾으면 100억을 줍니까? 금고지기가 되면. 말이 바뀌면? 그럴 일 없어요. 해강은 충원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돈 가진 사람들은 꼭 그러더군. 자기 말은 계약서보다 비싸다고. 충원의 미소가 사라졌다. 해강은 그대로 펜트하우스를 나왔다. 계약서를 분석하던 하리는 가장 먼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강원의 유령업체로 들어간 돈은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됐다. 하지만 마지막 9억은 현금으로 바뀌지 않았다. 아파트 상가의 한 부동산 법인으로 흘러갔다. 하리가 법인 등기부를 펼쳤다. 대표자는 서강원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강하정. 해강의 표정이 굳었다. 하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우리 언니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법인은 하정의 명의로 설립돼 있었다. 문제의 업체에서 받은 9억 중 상당액이 다시 서강원의 계좌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하리의 로스쿨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됐다. 하리는 서류를 밀어냈다. 아니에요. 언니가 이럴 리 없어요. 명의를 빌려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범죄잖아요. 하정 씨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갈게요. 같이 갑시다. 하리는 해강을 막았다. 우리 가족 일이에요. 지금은 이충원 돈과 연결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지 말라고요. 하리는 혼자 언니를 찾아갔다. 하정은 법인 등기부를 보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눈을 감았다. 서 회장이 시켰어? 하정은 답하지 않았다. 말해. 언니 이름으로 돈 세탁한 거야? 너는 몰라도 돼. 또 그 말이야? 하리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돈에서 내 학비가 나왔어. 내가 변호사 된 줄 알고 좋아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나 때문에 이런 짓을 한 언니도 거짓말이잖아. 하정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대출만 받으려고 했어. 서 회장이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어.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갈 거라고. 그 말을 믿었어? 안 믿었어. 하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도 했어. 내가 시험 준비 그만둘까봐. 하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나한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만들었어. 너라도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랐어. 나는 언니처럼 살기 싫은 게 아니야. 언니가 나 때문에 망가지는 게 싫은 거야. 하정은 고개를 숙였다. 하리는 뒤늦게 언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전날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내가 부담스럽다고 한 거 진심 아니야. 알아. 아니야. 언니는 몰라. 하리는 울음을 삼켰다.
언니가 해준 게 너무 커서 내가 아무리 살아도 못 갚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자꾸 도망치고 싶었어. 하정은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안하면 이번에는 도망가지 마. 서 회장을 찾아. 왜? 하정은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꺼냈다. 서강원이 사라지기 전날 남긴 음성이었다. 서강원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돈은 자신이 훔친 것이 아니며 이충원의 비자금 장부를 따로 숨겼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파트 상가 317호를 확인해달라는 말도 남겼다. 하리는 곧바로 해강에게 연락했다. 해강과 재길이 상가 317호에 도착했을 때 내부는 이미 뒤집혀 있었다. 서류는 사라졌고 금고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벽 한쪽에 걸린 아파트 배치도가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해강이 배치도를 떼어내자 작은 보관함이 나타났다. 안에는 서강원의 휴대전화와 차량 열쇠가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삭제되지 않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지하주차장 기계실. 그리고 기둥 뒤로 보이는 서강원의 구두. 해강 일행은 곧바로 기계실로 향했다. 잠긴 창고 안에는 서강원이 숨어 있었다. 죽은 것도 해외로 떠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며칠째 물과 비상식량으로 버티고 있었다. 해강을 본 서강원은 벽에 등을 붙였다. 이충원이 보냈어? 이충원은 당신이 해외여행 갔다던데. 서강원의 입가가 일그러졌다. 배신이지, 배신. 당신도 이충원 돈을 빼돌렸잖아. 내가 가져간 돈 아니야. 그럼 31억은 어디 있습니까? 서강원은 선뜻 말하지 않았다. 해강이 한 걸음 다가갔다. 이충원이 내일까지 그 돈 찾아오라고 했어. 그 돈 갖다 주면 당신은 끝이야. 안 갖다 줘도 끝나. 서강원이 해강의 표정을 살폈다. 금고지기가 되려고? 100억이 필요해. 나도 처음에는 돈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 서강원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열쇠를 꺼냈다. 하지만 이충원의 금고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있는데? 사람들 약점. 정치인, 경찰, 판사, 건설업자. 돈을 받은 날짜와 대신 처리해준 사건이 전부 적혀 있어. 해강은 손대훈을 떠올렸다. 손대훈도 있습니까? 서강원이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형님을 구속한 사람이 왜 100억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는데? 서강원은 대답 대신 열쇠를 내밀었다. 직접 확인해. 열쇠에는 오래된 목욕탕 사물함 번호가 적혀 있었다. 해강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31억은? 장부와 같이 있어. 당신이 빼돌렸습니까? 아니. 서강원의 눈빛이 해강의 뒤로 향했다. 이충원이 빼돌린 거야. 자기 돈을 자기가. 금고지기를 시험할 때마다 같은 방법을 써. 서강원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일부러 돈을 숨기고 금고지기에게 찾으라고 하지. 찾아오면 충성심을 확인하고 못 찾으면 횡령범으로 만든다. 해강은 자신이 받은 계약서를 다시 떠올렸다. 처음부터 31억을 찾는 시험이 아니었다. 해강이 누구를 의심하고 누구를 배신하며 어디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해강은 서강원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서강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나가면 바로 잡혀. 여기 있어도 잡힙니다. 이충원에게 날 넘길 생각이지. 당신이 직접 증언해. 누가 내 말을 믿어? 해강이 서강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믿습니다. 왜? 나도 그 인간한테 시험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계실 밖에는 이미 김 실장이 와 있었다. 해강이 서강원을 찾는 과정도 이충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 김 실장은 서강원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해강은 서강원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31억도 찾았고 서 회장도 찾았습니다. 그럼 두 분 함께 가시죠. 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열쇠를 받으셨군요. 김 실장의 시선이 해강의 손으로 향했다. 서강원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해강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대표님한테 전해. 금고지기는 주인보다 먼저 금고를 확인한다고. 김 실장이 길을 막았지만 해강은 서강원을 데리고 기계실을 빠져나왔다. 하리는 곧바로 서강원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 하정도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강은 안심하지 못했다. 이충원이 서강원을 쉽게 놓친 이유가 있었다. 서강원보다 중요한 것은 열쇠였다.
해강은 홀로 오래된 목욕탕을 찾아갔다. 사물함 안에는 현금도 비자금 장부도 없었다. 박용만의 교도소 진료 기록과 손대훈의 차명 계좌 내역만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해강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손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용만은 병보석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어 이충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죽게 두라는 말은 아니야. 박해강이 100억을 가져올 때까지만 붙들어둬. 해강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대훈이 박용만을 볼모로 잡은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100억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은 받고. 이충원이 짧게 웃었다. 박용만은 없애야지. 해강이 녹음기를 움켜쥐었다. 그때 사물함 안쪽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소형 카메라였다. 이충원은 처음부터 해강이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박용만이 수감된 교도소 병동에서는 의료진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용만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제길에 전화가 걸려왔다. 형님, 용만이 형님이 위독하답니다. 해강은 곧바로 목욕탕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출입구에는 이충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금고를 열어본 기분이 어때요? 해강은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형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충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박용만을 살리고 싶으면 그걸 내놔요. 먼저 형님부터 병원으로 옮겨. 아직도 거래할 처지라고 생각하나? 해강이 충원에게 다가갔다. 내가 당신 금고지기가 되면 100억을 준다고 했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충원은 해강의 주머니를 바라봤다. 금고지기는 주인이 숨긴 것을 찾아내면 안 돼. 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봐야지. 멀리서 구급차가 교도소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충원이 손을 내밀었다. 녹음기를 줘요. 그러면 박용만을 살려주지. 해강은 녹음기와 이충원을 번갈아 바라봤다. 증거를 넘기면 박용만을 구할 수 있다.